저와 여러분이 역사의 격변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 저녁에는 국제 정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PPT 준비가 됐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통일교 행사에 등장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아니, 트럼프가 왜 통일교에 얼씬거릴까? 추측은 하고 있었지만 얼마 전에 다 그 이유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통일교 강연을 직접 가서 한 게 아니고요, 영상 몇 분짜리 찍어서 2편 보냈는데 25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개된 거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받았을 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제일 수지 맞은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요, 트럼프의 사위 유태인이죠, 쿠슈너, 유태인이 세운 회사에 무려 2조 5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요새 계속 뉴스 나오는 게 트럼프 일가와 사우디의 수상한 관계. 트럼프가 입만 열면 사우디를 찬양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잖아요.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어디서 하느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갑자기 국제정치 중심지가 됐습니다. 왜? 트럼프한테 2조 5천억이나 뇌물을 바쳤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인들한테 왜 중요할까요? 전 세계에서 교회 때려 부시고 기독교인 잡아 죽이는 순교자의 피를 제일 많이 흘리게 하는 나라 1위 북한,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전 세계 이슬람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이슬람 선교의 대국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기독교인 때려잡고 이슬람 전파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기독교 국가 미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좋아한다. 이게 국제 정치에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는 또 돈을 엄청 벌고 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자, 트럼프 일가가 참 이게 대통령이 코인을 발행해서 돈을 번다. 이게 한국에서 이러면 탄핵감입니다. 미국은 자본주의가 한국보다 훨씬 아주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이죠. 트럼프 일가가 단숨에 7조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도 있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이거 앞으로 경기가 어려워지겠다. 회사들마다 인원 감축을 해갖고요, 트럼프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직장에서 해고당하신 분 우리 교회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실제로 만나서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트럼프가 철강에 관세 50% 매겨가지고 포항제철 한강의 기적의 주력 엔진이었던 포항이요, 지금 경제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막 관세 때리는 바람에 전 세계가 난리예요. 실업자가 되고 자살하고 자영업 망하고. 이 와중에 트럼프는 7조 원을 벌었다. 그 다음 장면이요. 한국의 안보에 제일 위협되는 상황은 트럼프 1기 처음 대통령 됐을 때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 얘기를 미국 대통령이 무려 125번을 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시키겠다고 말한 거, 한 80년 동안 미국 대통령이 말한 거 다 합친 것보다 트럼프가 한 10배 했어. 125번, 1기 때만. 지금까지 다 합치면 200번 될 겁니다. 트럼프가 자꾸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에 참 우리 한국 편인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제 우파 유튜버들이 가짜 뉴스들 많이 퍼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개혁 세력,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워싱턴, 이건 아주 딥스로트, 세계 정부, 또 뭐라 그럽니까? 음모론 같은 거 많이 얘기하죠. 그러면서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은 동성애주의자고 다 나쁜 놈이다. 물론 그런 안 좋은 의원도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고마워해야 될 것은 이 국방수권법 주장한 미국 상원, 하원 의원입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 PPT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2021년에 통과를 시켰는데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시키겠다는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절대 주한미군 철수시킬 수 없다.
만약에 주한미군을 2만 8천 명 숫자까지 정했어요. 2만 8천 명 이하로 감축시킬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주한미군 철수에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가 열받아갖고 미국 대통령들이 6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권한을 행사했어요. 거부권입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결의한 국방수권법,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 철수 금지법을 거부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 이래서 미국 의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이 대충돌했던 그 2021년에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때 정말 밤잠을 설치고요. 저도 그냥 기도하고 소화불량 걸리고 주한미군 철수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도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것도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인데요, 그분들만 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애국자들, 특히 그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의 명문대학교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주한미군 철수하게 되면 우리나라 어려워지니까 다 개인적으로 모였어요. 나라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정권이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애국자들이 모여갖고 결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겪고 잿더미 시체더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냐. 우리가 민간인 신문이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하자. 그 자기 미국의 명문대학 다닐 때 사귀었던 그 미국인 친구, 동기 동창생들을 다 찾아갔어요. 우리나라 애국자들 수십 명이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그 양반들 정치하고 사업하고 술도 마시는 사람들이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술도 사주고 노래방도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어서 지금까지 잘 왔는데 주한미군 철수하면 되겠냐? 제발 우리나라 한번 지켜다오. 눈물로 읍소한 결과 역사라는 게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 감동받은 미국의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이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도 주한미군은 손대지 말아라.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뉴스 나올 때도요, 가짜 뉴스가 하도 많은데 국방수권법, 주한미군 감축 논의, 이런 거 나오면 유심하게 보셔야 돼요. 그걸 미국 상원과 하원이 막았습니다. 트럼프가 열받아갖고 60년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의회한테 트럼프가 밀렸어요. 수십 번 공언을 했죠. 내가 일기 때는 졌지만 내가 대통령 두 번째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라고 별렀습니다. 요즘에 대통령 두 번째 되고 또 말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철수하겠다 그러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주한미군 기지 땅을 달라는 거예요. 저 동해안에 있는 바위섬 독도를 가지고 일본이 자기 땅이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합니까? 이거는 평택에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우리나라 땅인데 그걸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땅 우리한테 주면 안 되겠냐? 이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진짜 아프리카 무슨 토우국만도 못한, 그냥 대한민국 나라 땅은 미국 대통령이 말하면 그냥 접수할 수 있는 것처럼 굴욕 중에 굴욕입니다. 그러더니 8월 달에 그렇게 얘기하더니 9월 달에 한 2, 3일 됐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폴란드를 제외한 다른 나라 미군은 재배치 계획을 고려 중이다. 폴란드만 빼고 딴 나라는 미군을 다 철수할 수 있다. 그간 일주일 사이에서 평택 땅 내놔 그랬다가 그냥 주한미군 뺄게. 이게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트럼프가 보수 친기독교니까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우리의 우방이기 때문에요, 미국은 좋은 나라, 다들 이렇게 생각들 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미국이 좋은 나라가 맞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옳은가? 혼동스러워 보입니다. 여러분 다 뉴스 보셨겠지만 어제 미국에서 대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미국 이민, 불법 이민 단속국 역사상 최대 사건, 한꺼번에 한 450명을 체포했는데 그중에 332명이 한국인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잡아간 건 열받지만
뭐 법을 어겼으니까 잡아가는 거야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서 갔습니다. 이 쇠사슬 그러면 북한 사역하는 사람들은 다 기억나는 게 있어요. 북한 동포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맞아 죽을 수 없어서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합니다. 그랬다가 중국에 불법 체류자라 그래서 잡힙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면 철사로 묶어가지고 강제 북송을 당하죠. 중국한테 우리 북한 동포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요. 같은 민족인데 그걸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근데 이제는 미국한테 어제 우리 동포들이 아니 미국이 한국한테 공장 지으라고 협박을 해서 아니 공장을 한국에 짓는 게 낫지 미국에 짓는 게 낫습니까? 미국에 지으면 일자리가 미국 사람 생기고 아니 전부 다 미국에다 공장 지으니까 지금 한국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공장 지었는데 거기를 습격해갖고 332명을 그래도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한류로 문화로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나라고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 국민들을 세상에 이건 무슨 옛날 아프리카 흑인 노예입니까?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갔다. 야, 국가적 자존심을 짓밟은 그런 행동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마냥 좋으시다. 아멘이시죠?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저 선하시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그걸로 끝이다. 하나님은 마냥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좋으세요. 그걸로 끝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마냥 좋지 않아요. 나라라는 거는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대한민국이 됐든 좌우지간 사람들이 만든 모든 것, 국가이든지 교회든지 단체든지 가정이든지 사람은 마냥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그저 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거는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미국이 굉장히 좋은 나라인 건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에게 진짜 고마운 일 많이 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미국도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자, 한국 기독교인들이 아주 트럼프를 그냥 마냥 찬양들을 하는데 트럼프의 좋은 점이 있죠?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건 참 훌륭한 거예요. 나쁜 점은 평생 돈 떼어먹고 바람 피고 거짓말하고 인종차별하고 대통령 된 다음에는 통일교하고 친하고 이슬람하고 가깝고 한국에서 돈 뜯어내려고 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하고 친기독교를 내세웠는데 기독교 박해 1위 북한 김정은이 친구랍니다. 기독교 박해 2위 사우디아라비아를 계속 띄워줘요.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연설한 거 보면 낯이 뜨거울 지경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국가입니다. 이 사막의 모래더미 위에서 굉장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아니 교회 때려부시고 기독교인 잡아 죽이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기독교 국가 지도자가 찬양하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트럼프도 장단점이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두 얼굴을 가진 나라. 미국의 좋은 얼굴, 첫째는 선교적이고 성경적인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조세핀 캠벨 선교사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나눴습니다. 참 그런 선교사님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국인들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심장까지도 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 훌륭한 미국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이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미국에 천사 같은 얼굴이 있어요. 아주 미국이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반대로 미국이란 나라가 아주 무서운 제국주의 강대국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 만나보면 깨끗하고 예의 바르고 친절합니다. 근데 그 일본이란 나라가 강대국이 되니까요, 그 일본이 강대국일 때 우리나라도 강한 나라였으면 그 일본 사람이 착한 것처럼 일본이란 나라도 우리한테 착하게 했겠죠. 문제는 일본은 강대국 됐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비실비실한 나라가 돼 놓으니까
임진왜란 때 쳐들어와갖고 코를 잘라가고 귀를 잘라가고, 일본에 가보면 우리 선조들 코 3만 개 쌓아놓은 무덤이 있고요, 우리 조상들 귀 2만 개 쌓아놓은 무덤이 있고요, 우리 선조들 모가지 잘라가지고 몇백 개씩 묻어놓은, 그 일본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면 친절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고 깨끗해 보이지만 강대국이 되면요, 이 국제정치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제국주의적인 야성이 발휘가 되면, 우리가 임진왜란 때 당했죠. 일제 36년 아주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강대국에 비하면 그래도 기독교 정신이 있기 때문에 훨씬 낫기는 하지만 그 강대국의 제국주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약소국 무시하고 착취하고,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죄악은 이 백인들이 인종차별합니다. 과거의 미국은요, 요 천사 같은 기독교 얼굴과 아주 무서운 제국주의 얼굴이 있었는데, 워낙 기독교가 강한 나라였어요. 기독교적인 천사적인 세력이 이 제국주의의 거친 면을 붙잡아 줬습니다. 그 혜택을 제일 많이 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한테는 미국 기독교 아주 천사 같은 선교사님 엄청 많이 보내줬고요. 제가 오전에 배화학당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배화학당의 이름이 캐롤라이나 학당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캐롤라이나에 있는 미국 어린 애들이 헌금을 했어요. 어른이 아니라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 코리아의 고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 애들이 아르바이트 해갖고 헌금을 해가지고 한국에다 배학당 지었습니다. 호수돈 여고 지금 한국에 남아있어요. 왜 학교 이름이 호수돈이냐? 원래 이름이 홀스톤이에요. 미국 감리교회 홀스톤 연회에서 헌금을 보내갖고 그 돈으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참 미국 기독교는 우리에게 참 천사였는데, 미국 정부는 천사가 아닌데도 미국 기독교 세력이 워낙 강할 때 미국 기독교와 한국 기독교가 결합해서 그 미국 정부의 거친 면을 억제했어요. 그 우리 현대사에 보면 미국 정부도 천사처럼, 미국 교회도 천사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미국은 다 좋은 나라다 라고 생각하는데, 한국한테만 그렇게 잘해준 거고요. 요즘은 잘하지 않지만 과거에 미국은 항상 두 얼굴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두 얼굴이 극명하게 갈렸던 시절, 1953년의 역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이게 한국의 비교적 보수적인 신문인데 기사가 재밌죠? 미국의 아작스 작전이 아작낸 것은 무엇인가? 세계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석유 매장량이 풍부한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의 석유를 강대국들이 다 빼앗아 왔어요. 그 자기 나라의 석유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1940년대 50년대 이란은요, 겨울이 되면 국민들이 수천 명씩 얼어 죽었습니다. 석유가 없어서. 아니, 석유가 콸콸 나오는 나라인데 이게 강대국 제국주의 무서운 거예요. 그 나라 석유를 미국, 영국 강대국들이 다 뺏어가니까 국민들은 석유가 없어서 얼어 죽는 겁니다. 이때 이란의 모사데크라는 아주 훌륭한 정치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석유의 완전 국유화를 주장해요. 이란 땅에서 나는 석유는 이란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당연한 말입니다. 이란 국민들이 열렬하게 지지해갖고 총리가 됐습니다. 아주 민주주의자였고 국민들도 사랑했고 정치도 잘했습니다. 근데 1953년 8월 18일 날 갑자기 모사데크 물러나라는 쿠데타가 성공합니다. 아니,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데 갑자기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아니, 쿠데타 세력이 엄청 세요. 얼마나 쿠데타를 잘했는지 대부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무너집니다. 그 모사데크가 체포돼갖고 3년 감옥에 있다가 나와요. 3년 감옥에 있다 나와서 죽을 때까지 가택연금. 자기 나라 사람들도 못 만나보고 쓸쓸하게 버림받은 채로 죽습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했는데 왜 쿠데타가 나서 쫓겨나서 감옥 가더니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배후에 누군가가 작용했을 거다라고 끊임없이 의심했는데, 자, 중요한 건 석유죠. 누가 배후에서 작동했는지 모르지만 요 쿠데타가 일어난 다음에
이란의 석유 이권을 어느 나라가 차지했느냐? 미국이 장악을 했어요. 야, 이건 미국이 배후에서 쿠데타를 조정한 게 아니냐. 그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게 미국 CIA의 아작스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요. 미국이 계속 안 그랬다 그러다가 1954년 이란 쿠데타를 주도했다고 미국 CIA에서 2013년에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 전에 2000년에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역시 1953년 석유 이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란의 민주적인 정부를 쿠데타로 무너뜨렸다. 솔직히 미국 정부가 인정한 과오입니다. 원래 이런 나라였는데 우리 한국한테만 유독 잘해줘서 우리 국민들이 미국을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기 좀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 과테말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과테말라가 쬐끄만 나라인데 국민들 대부분이 상놈, 소작인이었어요. 자기 땅이 없이 이 과테말라 원주민들이 백인들한테 농장에서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면 그 돈은 백인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인 아르벤스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서 농지개혁한 것처럼 똑같이 이 땅을 양반 상놈 골고루 나눠준다. 백인, 원주민 차별하지 말고 골고루 나눠준다. 이래서 과테말라 국민들이 열렬하게 지지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문제가 과테말라 땅의 42%를 미국 과일회사 유나이티드 프루트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 마크가 제국주의적인 냄새가 확 나죠. 바나나 밑에 총이 있어요. 총으로 바나나를 뺏어온. 이게 이제 미국의 오랜 중남미 정책을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사가 과테말라에서 계속 돈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이 땅을 과테말라 농민들에게 나눠주면 미국의 이익이 줄어듭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다음 장면이요. 이때 개입했던 미국 최고 인사가 더 브라더스, 그 형제들, 지구상에 수억의 형제들이 있는데 인류 역사상 수백억의 형제가 있는데 영어 제목이 더 브라더스. 그 형제들, 그런 미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큼 유명한 형제 둘이 있었습니다. 알렌 덜레스, 존 포스터 덜레스. 형인 포스터 덜레스가 미국의 외교정책 관장하는 국무장관이었고, 동생 알렌 덜레스가 미국의 납치, 살인, 고문 이런 아주 지하 공작을 주도하는 CIA 국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책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이 동생인 알렌 덜레스가 유나이티드 프루트 회사에 투자를 했던 대주주였어요. 아내가 돈 벌려고 투자했는데 땅을 과테말라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서 내 수입이 줄어들어 참을 수 없습니다. 결국 형이랑 동생이 합작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르벤스 정권이 1954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 과테말라 국민들이 열받지 않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열렬히 지지했는데 이 대통령을 미국이 쫓아냈어요. 거기 이제 백인들이 합세합니다. 그러니까 과테말라라는 나라의 땅을 반은 미국이 가졌고 반은 백인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다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이때 또 누가 끼어들었을까요? 소련이 끼어듭니다. 이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백인들하고 원주민하고 싸웠으면 센 쪽이 이겼겠죠. 그럼 몇 년 싸우고 사람 죽고 마는데 한쪽이 한쪽을 이길 것 같으면 뒤에서 무기를 대줍니다. 미국은 백인 정권을 지지해요. 소련은 원주민 게릴라 세력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은 워낙 강한 나라니까 끊임없이 돈을 대주고 끊임없이 무기를 대주니까 강대국의 대리전을 하다가 그 다음 장면이요. 20만 명이 죽습니다. 강간, 납치, 살인, 방화. 이 죽은 사람들 사진 쫙 붙여놓은 이 죽은 사람들은 행방불명된 사람들.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는, 죽고 없어져 버린 사람 20만 명. 자, 이제 이런 것이 참 좋은 나라이고 좋은 점도 많이 했는데 한국한테 참 좋은 나라인데 미국이란 나라가 이란과 과테말라에게는 정말 좋은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미국한테 정변으로 덤볐나요? 과테말라가 반미 운동을 했습니까? 미국을 습격했습니까?
이란과 과테말라가요, 미국이 얼마나 센 나라인데 함부로 덤비겠어요. 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미국이 석유 이권 때문에, 과일회사 이권 때문에 반미도 안 한 얌전한 나라를 무너뜨렸어요. 그게 1953년 이란, 1954년 과테말라 역사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1953년 54년에요 멀쩡한 나라도 미국이 공작해갖고 정권 무너뜨리고 다 뺏는 그런 판이었는데, 감히 군대를 동원해서 미군을 공격을 해요. 와, 이건 죽으려고 환장한 짓입니다. 그냥 대놓고 군대를 동원해갖고 미군을 습격해서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거 유명한 방공포로 석방 사건 아닙니까? 역사가 복잡한 때 간단히 얘기하면요, 6.25 때 3년 동안 미군이 싸우다가 지쳤어요. 한국이 공산화 되든 말든 니들이 알아서 해라. 휴전협정 맺고 주한미군 철수.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 철수시키는 마지막 단계가 북한군인데 남한 와서 싸우다가 잡힌 포로들, 이 북한에 있는 남한 포로들을요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포로 송환시키고 그 다음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국이 공산화되든 말든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이게 미국의 정책이었어요. 그럼 미군이 떠나면 우리나라 당장 공산화됩니다. 지금도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러면 위태위태한데,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굉장히 약했고 전쟁으로 다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그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대한민국 헌병대가 미군이 지키고 있는 포로 수용소를 기습을 합니다. 총을 쏘진 않아요. 총 쏘면 국제 문제가 되니까. 좌우지간 고춧가루도 뿌리고 구워 삶기도 하고, 하여간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미군이 지키고 있는 병사를 무려 27,389명을 탈출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한국 사람이 332명이 체포돼 갖고 어제 오늘 우리나라 뉴스 인터넷이 하루 종일 날립니다. 강한 나라 미국이, 대한민국도 상당히 강해졌지만 미국보다는 약하죠. 미국보다 좀 약한 나라 한국 국민 332명을 구금시켰다 그래서 아주 전 세계가 난리인데, 6.25 전쟁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요, 최강대국 미국이 사로잡고 있는 포로를 300명이 아닙니다. 3만 명, 정확하게 27,389명을 미군을 기습 공격해서 석방시켜 버렸습니다. 미국 맘대로 휴전협정 못한다, 주한미군 철수 절대로 못한다, 대한민국 공산화되지 않도록 미국은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아주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한 위험천만한 도박을 했습니다. 이러니 가만히 있는 나라도 무너뜨렸던 미국, 그게 1953년 54년이에요 바로 53년에 미국이 이란, 석유가 콸콸 나는 그 당시 대한민국보다 엄청나게 잘 살았던 세계에서 최강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후예, 그 이란을 미국이 단숨에 날려보냈던 1953년에 이승만이 미군을 정면 공격했으니 죽을 목숨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야. 그 실제로 1975년에 뉴욕타임스가 특종 보도했고, 2001년에 미국 정부의 기밀 문서가 해제되면서 만천하에 공개됐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MBC에서 방송을 했는데, 에버레디 플랜, 이승만을 제거하라. 이후로도 기밀 문서가 계속 폭로가 돼서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이승만을 납치하자, 아니다, 납치로 안 된다, 암살해버리자. 그냥 납치하고 암살하고 시끄러우니까 이승만을 강제로 배에 태워서 망명시켜버리자. 미국이 이승만 제거 계획을 논의한 게 4번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서운 나라예요. 절대 만만한 게 아닙니다. 감히 미국을 쳐? 6.25 전쟁 전후에 미국이 4번이나, 실제로 그냥 미국의 아랫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요, 미국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서 미국 장관, 사령관, 최고 엘리트들이 이승만을 제거해버리자 4번이나 의논을 했습니다. 근데 이승만이 살아남았고 대한민국이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미국이 나를 죽일 것을 알고 외교의 대가인 이승만이
치밀하게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33년 미국에서 망명하면서 미국의 최고 지도자들, 그 가운데서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인종차별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미국 사람 가운데서도 제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승만이 아주 친미주의자였지만 미국 사람들이 인종차별하는 거 아주 싫어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맥어더 장군을 왜 이렇게 좋아했느냐? 맥어더는 인종차별 안 했어요. 백인이지만 흑인이라고, 황인종이라고 무시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맥어더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항상 이승만 대통령의 사석에서 미국 놈들이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라 그러지만 우리 한국 사람 황인종이라고 약소국이라고 무시하고 흑인들 노예처럼 부려먹고 이거 틀려먹었다. 미국이 인종차별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또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정신이 아주 투철하셨던 거죠. 그 미국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아주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고 인종차별 안 하는 훌륭한 사람들은 좌우지간 이승만이 다 자기 친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망명생활 33년인데 그 전에 유학 갔을 때부터 생각하면 6.25 전쟁 전에 무려 45년,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치밀하게 미국 내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의 친구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 이승만의 팬들이 미국의 아주 최상위 대단하신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 당시 세계 최대의 언론 재벌이에요. 방송국이 10개, 신문사 10개 갖고 있는 최대 재벌 윌리엄 헐스트가 이승만의 열렬한 팬이었어요. 투철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미국을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 미국이 공산당을 때려잡아야지. 한국에서 공산당이랑 3년 싸우다가 좀 힘들다고 주한미군 철수, 휴전협정. 내 나라 미국이, 하나님 믿는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겁쟁이가 됐냐? 열받았던 윌리엄 헐스트가 이승만을 봤더니 미국 사람보다 낫다. 저 조그만 나라 대통령이 기독교 정신 갖고 공산당은 안 된다. 이승만을 지원해야 된다. 실제로 이승만의 열렬한 팬이었는데 이승만이 방공포로를 석방해 버렸어요. 미국이 이승만을 죽이려고 그래요. 미국과 이승만이 싸울 때 세계 최대의 언론 재벌이요, 호외를 발행해 갖고 50만 부 100만 부를 미국 전역에다 뿌립니다. 그 일면 머릿개사 제목이 뭐냐? 용감한 이승만이 겁쟁이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한 방 매겼다. 이승만을 찬양하는 기사를 미국 전역에 뿌려요. 미국 여론이 이승만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원의원, 아주 힘이 센 미국 대통령을 마구 압박하는 조셉 메카시 상원의원이 이승만이 미국하고 정면 통조를 하자마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승만을 죽일까 납치할까 망명시킬까 의논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만약에 이승만을 건드리면 미국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 미국 정치권이 대한민국 편을 들었어요. 그 다음 장면이에요. 한국에 와서 전쟁하던 미군 사령관들이 공산당하고 싸우면서 이승만을 마음 깊이 존경하게 됩니다. 우리 미국 지도자들은 공산당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이승만은 기도하면서 끝까지 싸우는 위대하신 분이다. 클라크 사령관, 이승만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반공 지도자다. 리츠웨이 장군, 이승만은 자기 국민에 대한 편애가 심했고 마음속에는 애국심밖에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로 인해 불가능한 일을 끊임없이 요구하기도 했다. 이게 칭찬인 것 같기도 하고 욕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이승만한테 시달렸어요. 불가능한 걸 너무 많이 요구했습니다. 리츠웨이 장군은 유엔군 사령관입니다. 유엔군 사령관이 전쟁하러 왔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하냐면 장군, 우리 한국인들이 굶어 죽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란 얘기입니까? 장군한테. 갑자기 이분이 사회복지과 직원이 돼가지고요,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우리 한국인이 굶어 죽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작정이요? 이러고 자꾸 따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들 먹을 거 나눠주고, 장군, 전쟁 때문에 한국 사람들 집이 다 부서졌어. 어쩌란 얘기입니까? 미군이 가고 또 집 지어주고 불가능한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사람 도움받아서 6.25 전쟁 때 우리 국민들 굶어 죽지 않도록
이승만 대통령이 일을 하신 겁니다. 벤플리트 장군은 이승만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학자, 정치가이자 애국자이다. 벤플리트 장군은 별명이 이승만의 양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공식 석상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별 4개를 단 최고 사령관을 뭐라 그랬냐면 제너럴 벤플리트 장군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My son,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벤플리트 장군이요, 이분이 미국 최고의 명장이고 재벌입니다. 돈 엄청 많으신 분인데 유명 인사였고요. 공식 일정을 전부 다 중단해요. 그 플로리다에서 비행기 타고 하와이까지 갑니다. 이승만 대통령 화장한 유해를 양아들 벤플리트가 직접 자기 양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유해를 들고 서울의 동작동 국립묘지까지 와가지고요, 그 장사 지내는 마지막 과정까지 참여했던 실제 아들 노릇을 했던 분입니다. 이러니 미국 최고의 장군, 제가 메가더 장군은 빼놨습니다만 메가더를 위시한 미국 역사상 미국인들이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하는 장군, 세계 최대의 언론 재벌, 그 당시 미국의 가장 힘센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승만을 지지하니 미국이 4번이나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계획 세웠지만 결국 이승만의 엄청난 인맥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무기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승만의 친구들 덕분에 이승만 정권도 살아났고 대한민국도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이 존 포스터 덜레스가 1903년 8월에 이승만 제거하는 대신 이승만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준다.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잘 살 때까지 미국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지원해 준다. 선불 보따리를 잔뜩 들고 이승만한테 얘기합니다. 그래, 이승만, 우리가 너 죽이지 않을 거야. 네가 네 나라 국민들 그렇게 굶어 죽는다고 걱정하는데 대한민국이 잘 살 때까지 미국이 엄청나게 지원해 줄게. 실제로 포스터 덜레스가 동의한 다음에 이승만 정권 11년 동안이요, 미국이 아프리카 54개국에 보낸 달러와 물자를 다 합친 것보다 대한민국 한 나라를 더 많이 지원했습니다. 진짜로 미국이 천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72년 동안 미군이 한국을 지켜줍니다. 우리 역사상 전쟁 한 번이 없는, 5천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간의 평화가 도래했죠. 존 포스터 덜레스가 이 얘기한 거예요. 이승만,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우리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자 제안을 해요. 너 워싱턴으로 와서 나랑 같이 사인하자. 사실은 이 존 포스터 덜레스가요, 이승만의 대학 동창생이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부터 친구였어요. 대학원, 석사과정은 따로 했고 박사과정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러니까 학사과정, 박사과정을 같이 한 친구인데 한 사람은 신생국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고 한 사람은 미국의 국무장관 됐습니다. 이 존 포스터 덜레스가 미국의 엄청 유명한 사람. 미국의 수도 워싱턴으로 들어갈 때 그 워싱턴에 있는 국제공항 이름이 존 포스터 덜레스 국제공항이에요.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미국 수도에 공항을 만들 만큼 지금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단한 정치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승만의 친구였어요. 존 포스터 덜레스가 재밌는 건, 포스터 덜레스가 무슨 사람이냐, 53년에 이란 정권을 끝내버렸어요. 54년에 과테말라 정권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랬던 존 포스터 덜레스가 53년에 이란 정권을 끝내버렸던 바로 그때, 똑같은 시간이에요. 한국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백악관에서 이승만을 제거하자 그럴 때마다 안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시키자, 안 됩니다. 이란은 작살내고 과테말라는 작살냈는데 이게 두 얼굴이에요.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은 지켜야 됩니다. 미국이 이승만 제거하려고 그랬다. 이승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괜히 그랬다가 우리 미국 대통령 당신만 피해를 보니까 절대 이승만한테 손대면 안 됩니다. 이승만 체포를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참 이게 두 얼굴이에요. 이란 정권 날려버리고 과테말라 정권 날려버렸는데 이승만 정권 지켜준 1등 공신입니다. 그럼 자기 친구 이승만한테,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었으니까 워싱턴 와라, 우리 한미동맹 맺고
두 나라가 한번 잘 지내보자. 이승만이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 원하는 거 다 준다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지금 전쟁하는 통에 우리 국민들이 고통당하는데 대통령이 어딜 가냐? 동맹 맺고 싶으면 미국이 와라. 이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존 포스터 덜레스가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바퀴 돌아서, 방금 전 PPT 다시 보여주세요. 이 사진, 이게 서울에서 찍은 겁니다. 서울까지 미국 국무장관이 날라왔어요. 그 이승만하고 악수를 하면서 친구한테 한탄을 합니다. 나는 오늘부로 역사적인 인물이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류 역사상 세계 최강대국의 실력자가 제일 약한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주는데, 잘 살 때까지 경제를 지원해 주는데, 엄청난 선물을 주는데, 지금 미국이 선물 주는 것도 없고 미국이 뜯어낸다는데, 한국 대통령이 가서 얼마나 아부를 하고 긴장을 하고, 역대 그런 대통령 많아요.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가 가장 약한 나라한테 잘 살 때까지 지원해주고 전쟁 안 나도록 지켜준다는데, 그 약속을 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왔어요. 이 역사에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약속 위에 가서 머리를 조아려야지. 나는 오늘부로 역사적인 인물이 됐다. 우리 미국 역사상 국무장관이 다른 나라하고 참 동맹 맺느라고 지구 반바퀴나 돌아간 역사가 없다. 창피한 얘기입니다. 이게 미국 역사의 망신스러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승만이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쁘면 미국 국무장관이 올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갖고 그렇게 징징이 되냐. 인생은 누구한테나 다 어려운 거야. 이 정도로 참 자존심을 지켰던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 1953년에 이란을 무너뜨렸던 존 포스터 덜레스가 1953년 8월에 이란을 무너뜨렸어요. 똑같은 1953년 8월에 서울에 와서 대한민국 전쟁 안 나도록 지켜준다. 한미동맹을 맺었습니다. 이 덜레스가 1954년에는 과테말라 정권을 무너뜨렸어요. 그 1954년 똑같은 기간에, 이때는 서울에서 있고 54년에는 워싱턴에서 미국 국회가 정식으로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다, 주한미군이 한국의 자유를 지켜준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두 얼굴이에요. 이란과 과테말라한테는 아주 제국주의적인 무서운 미국, 대한민국한테는 한국을 지켜주고 구호물자를 보내서 전 국민 먹여 살린 천사 같은 미국. 53년에 이미 72년 전에 미국의 두 얼굴이 역사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런 엄청난 업적을 이룬 건 이승만 대통령의 실력입니다. 사람이 실력만 갖고 사는 건 아닙니다. 역사가 인간의 재주만 갖고 펼쳐지는 것도 아니죠. 이 실력의 뒤안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승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6.25 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이 맨날 밤마다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부인인 프란체스카 도너 리 여사가 자기 남편 기도한 얘기를 그대로 적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참 세계적으로 제일 똑똑하신 분이었고 우리 5천년 역사상 최고의 천재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늘 미련하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제발 저에게 좀 깨우쳐 주옵소서. 기도했던 대통령이었어요.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보다 큰 능력을 허락하시어 고통받는 내 민족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대통령이, 이승만이 기도했고 이승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전쟁통이지만 한국교회가 기도했고요, 이승만이 50년 동안 구축해 놓은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조세핀 캠벨, 시간 관계상 제가 그분의 업적을 다 말씀 못 드렸는데요, 그분도 항상 뭐라고 기도했냐면, 한국은 동양의 선교사가 된다, 한국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선교 한국이 될 거라는 걸 내다보고요, 일본이 훨씬 강한 나라였는데 일본을 싫어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도 전도하게 되고 중국도 전도하게 되고, 동양의 복음화라는 건 한국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지, 한국 말고는 복음 증거할 나라가 없다. 그 한국 와서 고아들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참 고생하셨던
빈민촌에서 사역하셨던 그 여자 선교사님조차도 이분이 뭐 정치가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은 동양의 선교사다. 뭐 대부분 미국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그만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수를 잘 믿었다는 얘기죠.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 증거하러 왔다가 한국인을 보고 감동받았던 뭐 그런 사례는 수백 건, 수천 건, 수만 건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한미동맹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맺을 의도가 없었어요. 한국이 공산화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미군 철수하려고 그랬습니다. 원래 미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미국이 하도 우리나라한테 잘해준 게 많으니까 무작정 미국을 믿고 그냥 미국은 좋은 사람들이다, 어떻게든지 한국을 도와줄 거다, 이렇게 믿었던 국민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파들 가운데 많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되도록 미국이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유튜버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냥 탄핵됐습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에 미국이 개입할 거다. 또 유튜버들이 그렇게 많이 떠들었어요. 탄핵 당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조사하고 있다. 뭐 중국 사람 부정선거 관련자 99명을 미국 CIA가 체포해서 갔다. 좀 있으면 이제 트럼프가 나서 갖고 한국과 미국의 부정선거 다 밝혀줄 거다. 얼마 전에 그런 유튜브 있었죠?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즘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무작정 트럼프를 믿고 미국을 믿는 것처럼 이승만이 미국을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좋은 나라니까. 그 당시 여러분, 이승만을 제외한 많은, 특히 한국의 야당 지도자들은요 그렇게 믿었어요. 무작정 미국을 믿었습니다. 미국을 안 믿은 사람이 이승만 하나였어요. 이승만이 무작정 미국을 믿고 미국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그랬으면은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국은 공산화됐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왜 공산화가 안 됐느냐?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느냐? 이승만이 미국을 믿지 않았어요. 이승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미국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미국을 움직이셔서 대한민국의 천사처럼 행하도록 이승만이 만든 거죠. 원래 미국이 천사다? 미국이 항상 우리 한국을 도와줄 거다? 이승만이 그런 생각했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이승만 하나님을 믿고 미국하고는 싸웠습니다. 미국이 4번이나 암살 계획을 세울 만큼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50년 동안 쌓아놓은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미국을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힘으로 미국을 밀어붙였어요. 왜? 미국이 미워서가 아니고요, 미국하고 원수 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미국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이승만이 보기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세계 최강대국하고도 싸운다. 미국 정책 그대로 가면 우리 민족이 공산화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노예가 되는 거, 그걸 막기 위해서는 미국하고도 싸운다. 그 이승만이 싸워갖고 한국과 미국이 원수가 된 게 아니고요, 그냥 미국은 한국 버리고 갈라 그랬는데 버리고 간다고 우리가 미국 욕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 사정이 있지. 미국이 한국을 지켜줘야 되는 무슨 의무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승만은 한국과 미국이 민주주의와 기독교를 전파하는 동맹이 돼야 된다. 그 50년 동안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미국을 압박해서 미국과 원수가 된 게 아니라 친구가 되게 만들었어요. 결국 미국은 한국을 버리려고 했는데 한국을 버리지 않고 한국을 버리려고 했던 정책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때부터 미국이 천사가 됐어요. 인류 역사상 한미동맹 이후에 미국이 한국을 도와준 것처럼 강대국이 약속을 도와준 사례 없습니다. 아프리카 54개국에 원조 보낸 것보다 더 많은 원조를 한국에 보냈고, 한미동맹 맺고 72년 동안 지금까지 한국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미군을 배치해서 한국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치 않는 동맹을 맺고 한국을 위한 천사가 되었던 이유, 첫째는 이승만의 능력,
둘째는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인들의 기도. 세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단합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영도 아래 단결을 해서 미군 갈 테면 가라. 미군 바짓가랑이 붙잡은 게 아니에요. 미국 갈 테면 가라. 겁쟁이 미국은 가라. 우리 위대한 한국인은 공산주의하고는 끝까지 싸운다.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움직이니까 많은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런 나라 도와줘야 된다. 한국의 구호물자가 쏟아졌습니다. 6.25 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까지 11년 동안 아프리카 54개국보다 많은 구호물자를 받았는데 그 구호물자의 90% 이상은 미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교회가 보낸 겁니다. 저렇게 예수 잘 믿고 공산주의하고 싸우는 나라 내가 헌금해야 된다. 미국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대한민국을 어마어마하게 도와줬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대박이 났죠. 한강의 기적, 민주화의 기적, 세계화의 기적, 아주 엄청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만 수지 맞은 게 아니에요. 아시아 전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던 나라인데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동아시아에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인류에도 기여했습니다. 첫째는 공산주의를 막아냈어요. 이게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공산주의를 물리쳤느냐, 한국 전쟁 때부터 싸웠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에서 공산주의를 막아낸 결과 전 세계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는 바람에 한국만 복받은 게 아니고요, 전 세계가 복을 받아서 첫째는 공산주의를 막았고, 둘째는 민주주의를 확산시켰고, 셋째는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한미동맹의 최대의 성과죠. 일반 역사로 보면 공산주의 저지, 민주주의 확산, 이게 일반 정치계에서 말하는 한미동맹의 업적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보면 기독교 선교 1위 미국, 2위 한국, 두 나라가 선교의 대국이 돼서 2차 대전 이후로 세계 선교를 주도해 나갔어요. 전 세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결국 위대한 동맹이 됐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가장 위대한 동맹은 한미동맹이다. 이거를 미국이 맺어준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단합해서 미국으로부터 따낸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원래 없는 건데, 참 이승만이라는 지도자와 기독교인 한국인들이 단합해서 기적적으로 동맹을 맺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미동맹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요, 이승만처럼 예수 잘 믿는 유능한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처럼 애국심 가지고 전쟁통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단합하는 국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지가 되는 동맹인데, 지금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지도자들도 참 시원치 않고 국민들도 마약이니 동성애니 종교다원주의, 이슬람 이런 거에 찌들어가지고 지도자도 약해지고 국민들이 약해지니까 이 위대한 한미동맹도 흔들리고 있어요. 한미동맹에도 위기입니다. 미국이 우리한테는 천사였는데 지금 한국한테 약간 미국이 태도가 좀 바뀌었죠.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미국이 돌변해요. 너네는 우리랑 노선이 다르잖아. 그리고 엄청나게 뜯어냅니다. 좌파 정권마다 미국한테 그냥 돈 갖다 바치느라고 미국은 아주 뜯어먹었는데, 이렇게 미국이 뜯어먹으니까 반미 세력들이 요즘 또 그걸 자꾸 이용합니다. 한미동맹 해봤자 미국이 자꾸 뜯어먹지 않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중국으로 갈아타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정치인들 가운데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다. 외세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어버이 수령님이랑 잘해보자. 또 이런 주사파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요즘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열받게 하는 일이 많지만, 그래도 중국이나 북한보단 미국이 100배 낫습니다. 100배 뿐인가요? 교회 때려 부시고 기독교인 잡아 죽이는, 국민들 강제 수용소에 가둬놓는 그런 공산주의 국가 중국하고 미국에 비하면 미국은 양반 오브 양반 오브 양반입니다. 어쨌든 이래서 대한민국의 번영의 기초가 되었던 한미동맹이 지금 위태위태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저 선하시고요, 그거로 끝입니다. 미국이 계속 천사인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그렇게 한국을 위해서 좋은 일 해준 것도 없습니다. 미국 믿으면 안 되고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믿어서 하나님이 미국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대한민국을 위한 최선의 길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었고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 구원받게 했던 위대한 동맹, 한미동맹이 기독교 안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유지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한미동맹을 유지하려면 무작정 미국이 좋다,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라고 미국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미국의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옛날 미국은 성경을 믿는 미국이었습니다. 동성애 같은 거 안 하는 미국이었어요. 지금 미국 교회가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로 넘어갔고요. 동성애자들이 목사가 돼갖고 동성애 교회를 만드는 옛날 미국이 아닙니다. 그러니 무작정 미국 믿고 있으면 큰일 나고요.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우리 국민들이 단합해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좀 미국이 잘못된 방향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바로 잡아 주세요. 이게 제가 박사과정 정치학과에서 공부할 때요, 한국의 유명한 국제정치학자 분 수업을 들었는데 텔레비도 나오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사실은 우리 국민들한테도 투표권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국민도 투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도요, 미국 정책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그 국제정치학자분이 하신 얘기가 우리 한국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될 만큼 우리나라의 운명에 중요한 사안이 미국 정치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 정치가 어떻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적어도 미국의 기독교 세력이, 성경적인 기독교 세력이 계속 무너지고 있거든요. 동성애, 마약, 공산주의 때문에 미국도 신음하고 한국도 신음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원래 한미동맹을 맺을 때처럼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도록,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미동맹이 유지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한국이 망할 수도 있어요. 미국 믿지 말고 트럼프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기독교 위대한 동맹을 유지하도록 미국 대통령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정치가들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미국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강대국을. 하나님만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한미동맹 맺을 때처럼 미국을 굴복시키셔서 한미동맹이 잘 유지가 되고 기독교 안에서 두 나라가 계속해서 좋은 친구가 돼서 땅끝까지 예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강대국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210조를 투자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가뜩이나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무려 210조를 미국한테 갖다 바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한국 경제에 이미 타격이 많이 갔지만 타격이 가지 않도록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뭐 지금 구두로 약속한 거고 정식으로 조약 맺은 거 아니니까 이게 얼마든지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합의한 것이지만 뭐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희는 모릅니다. 정치가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뭐 저와 여러분이 가서 협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역사해 주셔서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구두로 입술로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잘 지켜지지 않고 210조가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 땅에 남아 있어서 우리 한국 국민들 먹고 살고 우리 젊은이들 취직할 수 있도록 참 이런 불합리한 우리가 일방적으로 뜯기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대통령이 합의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뒤집으실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 제발 역사해 주셔서 우리나라 경제 가뜩이나 어려운데 뜯기지 말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332명이 철사에 묶여서 지금 미국 수용소에 감금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외교적으로 이 문제가 잘 해결돼서 우리 국민들이 참 안전하게 풀려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한국과 미국이 기독교 안에서 한미동맹을 잘 지켜야 해요. 그래야지 무슨 중국으로 갈아타자, 어버이 수령이랑 같이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 이랬다가 우리나라 망합니다. 한미동맹이 튼튼할 때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데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 친중 노선으로 가자, 우리 민족끼리 가자, 이 좌파 매국 종북 세력들이 판을 치는 그런 무대가 지금 깔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참 예수 믿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로 한미동맹이 잘 유지돼서 한국과 미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이 위대한 동맹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는 우리 한국 경제를 위해서, 둘째는 억류된 우리 국민 332명을 위해서, 셋째는 한미동맹이 잘 유지되도록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